알디 계산원들은 시간당 최대 1200개의 상품을 스캔합니다. 웬만한 대형마트 계산원 평균 속도보다 2배 가까이 빠른 수치인데요. 알디 측 발표로는 이 회사의 계산 과정이 경쟁 슈퍼마켓보다 40% 가까이 빠르다고 하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알디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저가 매장인데, 저가 매장이라고 하면 보통 시스템에 돈을 덜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계산대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축에 속하는 겁니다. 물론 직원들을 빡세게 훈련시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 속도의 비밀은 상품 하나하나 그리고 매장을 설계하는 방식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알디는 애초에 어떻게 시작된 회사일까요? 시작은 1913년 독일 에센 인근에서 안나 알브레이트 가족이 운영하던 작은 식료품 가게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이 가게를 아들인 카를 알브레이트와 테오 알브레이트 형제가 물려받았거든요. 전쟁 직후 독일은 물자가 부족했고, 사람들은 화려한 진열이나 서비스보다 당장 싸고 확실한 먹거리가 필요했었습니다. 형제는 여기에 맞춰 매장을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킵니다. 품목수를 확 줄이고 포장을 최소화하고 매대 진열에 드는 시간과 인력을 아꼈던 거죠. 이 전략이 1950년 독일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형제는 가게 이름을 자신들의 성 알브레이트와 디스카운트를 합쳐 알디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들어 형제 사이에 균열이 생깁니다. 담배를 매장에서 팔지 말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는 설이 가장 유명하거든요. 결국 1960년 중반 회사는 북부를 담당하는 알디 노르트와 남부를 담당하는 알디 쥐트로 갈라지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이 둘이 지금도 완전히 다른 법인이면서 서로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않는 신사협정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가 모델이 독일 안에만 머물렀다면 오늘날의 알디는 없었겠죠. 알디 쥐트는 1976년 미국에 진출했고, 흥미롭게도 알디 노르트는 미국의 유명 유기농 슈퍼마켓 트레이더조를 사들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전혀 다른 브랜드 같지만 뿌리를 따라가면 같은 집안인 셈이죠. 알디는 이렇게 확장하면서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라는 업태를 사실상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매장 인테리어에 돈을 안 쓰고 상품 대부분을 박스째 진열하고 취급 품목을 일반 마트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겁니다. 대신 그 몇 안 드는 품목은 자체 브랜드, 그러니까 PB 상품으로 채우는데, 알디는 전체 상품의 90% 이상이 PB일 정도거든요. 유통 단계에서 브랜드 마케팅 비용이 통째로 빠지니까 가격을 그만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알디는 전 세계 20개 안팎의 국가에서 10,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매장 수 기준으로 3위권의 식료품 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알디의 계산대가 빠른 이유, 첫 번째는 바코드입니다. 알디 매장에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집어들어 보면 바코드가 유독 큼지막하다는 걸 눈치챌 수 있는데요. 그것도 한 면이 아니라 포장 여러 면에 반복해서 찍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원이 상품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바코드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각도로 스캐너에 갖다 대도 첫 시도에 인식되도록 아예 상품 디자인 단계에서 설계해둔 겁니다. 초단위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수천 번씩 반복되니까 매장 전체로 보면 상당한 시간이 절약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계산원의 훈련과 평가 방식인데요. 알디는 계산원의 분당 스캔 개수, 고객 응대 전환 시간 같은 지표를 세세하게 측정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스캔 통계 리포트를 받는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있을 정도로 매장 안에서 직원끼리 속도를 은근히 경쟁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죠. 계산원들이 서서 일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계산하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 앉아서 스캔할 때 손목과 팔 움직임이 더 안정적이라 오히려 속도와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테스트 결과가 있었거든요. 편해 보이려고 앉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더 빠르게 일을 하라고 앉히는 셈인 겁니다. 세 번째는 아마 가장 결정적인 부분일 텐데, 바로 포장입니다. 계산원이 상품을 스캔하면서 동시에 봉투에 담아주던 관행을 알디는 통째로 없앴습니다. 계산원은 스캔한 물건을 그냥 카트에 도로 밀어넣기만 하고, 봉투에 담는 건 계산이 끝난 뒤 별도 공간에서 고객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계산원의 손이 오직 스캔이라는 한 가지 동작에만 집중하니까 속도가 확 돋는 겁니다. 왜 굳이 저렇게까지 정교하게 짜여 있어야 했을까요? 결국 알디의 사업 구조 자체가 마진을 극도로 얇게 잡고
대신 회전율과 인건비 절감으로 이익을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계산대에서 세는 몇 초, 몇 분이 매장 하나가 아니라 전 세계 10,000개 넘는 매장이 곱해지면 어마어마한 비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알디는 매장 진열부터 계산까지 사람의 동선 하나하나를 놓고 진짜로 초단위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모델은 한국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알디가 직접 한국에 들어온 건 아니지만 신세계그룹이 2015년 선보인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 노브랜드가 알디와 독일의 또 다른 슈퍼마켓인 리드를 벤치마킹에 만들어줬다는 게 업계에 잘 알려진 이야기거든요. 브랜드 마케팅을 걷어내고 상품 본질에만 집중한다는 컨셉트, 매장 인테리어보다 가격에 힘을 준다는 원칙이 알디의 방식과 겹칩니다. 노브랜드 전문점은 계산 전담 직원 대신 셀프 계산대를 두거나 일반 직원이 계산까지 겸하게 해서 같은 면적 기준으로 대형마트보다 인력을 절반 수준까지 줄였다고 하죠. 알디가 만들어낸 초저가 슈퍼마켓의 문법이 대서양을 건너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 한국 유통업계의 전략 하나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알디는 전후 독일의 궁핍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태어났지만 지금은 전 세계 유통업계가 참고하는 효율의 교과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계산대가 빠르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편리한 경험이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마진 한 자릿수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거든요. 물론 계산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속도 관리가 지나친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계산 속도를 최적화하는 게 합리적인 경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직원들에게 너무 가혹한 방식이라고 보시나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롤링이었습니다.